2. 오징어 게임 시즌2 2.1 1회- 빵과 복권. 기우는 비행기를 뒤로 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오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커터칼을 구입해서 귀 뒤에 몰래 삽입된 추적기를 직접 고통을 참으면서 떼어낸다. 이번 시즌의 첫 유혈신이다. 혼수 상태이던 황준호는 한 선장에게 구사일생으로 구해져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되찾고 이후 2년 뒤로 시간대가 바뀌며 교통경찰로 일한다. 경찰 일을 하지만 문제는 2년 전에 봤던 사람 죽이는 게임의 증거가 손실되었으며 반장이 자신의 어깨를 쏜 범인을 부르라고 하지만 형을 지키기 위해 잘 모르겠다고 둘러댄다. 이후 자신을 구해준 선장을 고용하여 혼자서 작은 무인도를 전부 수색하게 된다. 한편 기우는 오징어 게임의 후유증으로 인해 프론트맨이 상호와 새벽에 목을 들고 있는 악몽을 꾸는 등 환각 및 환청 증세를 겪고 있으며 어느 작은 모텔을 은신처로 사들인 뒤 전체에 경보장치를 설치해둔 채로 2년도 넘게 서울 지하철의 주위를 수색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또 다른 희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승 상금으로 받은 456억 원의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된다. 이때 수색을 돕는 조직이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경마장에서 마주친 사채업자 김정래 대표였는데 성기훈이 빚을 전부 갚았다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시즌 1에서는 돈을 달라면서 두들겨 팬 뒤 장기까지 팔아버리라고 협박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혹시나 몸이 아픈 것이 아닌지 염려하여 감기약과 죽까지 사와서 챙겨줬을 정도로 상당히 우호적인 사이로 변했다. 그동안 김 대표는 기훈의 의뢰를 받는 수고비로 사무실을 굴렸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줄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봐서는 아마도 고액 채무자들이 줄줄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 죽어서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오른팔 최우석 이사를 비롯한 부하들은 기훈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 라면서 불신의 뜻을 나타냈지만 김 대표는 성기훈이 이렇게 수억 원까지 써가면서 찾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정황상 뭔가 수상한 게 있다는 점이 확실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느닷없이 단체로 행방불명이 된 점을 들어서 못 믿겠지만 그래도 믿어볼 만한 구석은 있다.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내일도 일을 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여느 때처럼 기훈의 의뢰에 따라 돈을 받고 다음날 아침 6시부터는 찾는 사람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강한 부탁을 받고 지하철을 계속 수색하기로 결정한다. 다음날도 열심히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딱지남을 수색하지만 오전 시간 내내 허탕을 치고 난 뒤 마침 종각역에서 휴식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던 도중에 김정래의 오른팔 최우석이 근데 진짜 형님은 성기훈이 그놈 어디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1호선부터 공항철도까지 우리 애들 다 풀어갖고 여름 내내 뒤졌는데 이거 없잖아요.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하철을 2년을 뒤졌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라고요. 2년.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 새끼 꼭 잡아내서 게임에 참가를 하래요. 456억 벌어오라고. 아니 진짜 딱지를 치는 놈이 있었으면 우리가 진즉에 찾아내. 일하면서 못 믿겠다고 하소연을 하던 중 건너편 플랫폼에서 어떤 남자와 딱지를 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훈의 말대로 정말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돈까지 주는 딱지남을 발견하자 정래와 우석이 신봤다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압권이다. 이렇게 김정래와 최우석은 성기훈의 의뢰를 받아 1호선부터 공항철도까지 수색을 하다가 2년 만에 딱지치기를 하는 딱지남을 눈앞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기훈에게 찾았다면서 탑골공원으로 가고 있다고 연락을 하게 된다. 결국 기훈은 먼저 접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면서 위험하니까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한편 딱지남은 1호선 종각역에서 어떤 남자에게 딱지치기 게임을 하고 명함을 건넨 뒤 오징어 게임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그대로 시내로 나가 각각 빵 100개, 복권 100장을 구매한 뒤 탑골공원으로 간다. 이어서 탑골공원의 노숙자를 한 명씩 만나면서 오른손에 빵, 왼손에 복권을 들고 선물을 주겠다고 제시한다. 다만 빵 또는 복권 중에서 오직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칙을 알려준다. 옆에서 몰래 미행을 하고 있던 정래와 우석은 딱지남의 알 수 없는 기행을 발견하고 우석아.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왜 우리는 안 주냐? 아, 그러게요. 어제 똥꿈 꿨는데. 라고 대화하는 것이 개그 포인트다. 대다수의 노숙자들은 한 명만 빼고 전부 빵이 아닌 복권을 선택했고 당첨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공원을 전부 돈 딱지남은 남아있는 빵을 공원 정자 앞에 전부 바닥에다 털어버리고 빵을 버린 건 당신들이라면서 죄다 구두발로 짓밟아버린다. 이렇게 정래와 우석은 계속 딱지남을 뒤쫓고 기훈은 그만 무리한 과속으로 단속에 걸려서 추적이 늦어지게 된다. 딱지남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시야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한 정래와 우석은 딱지남을 위협하면서 따라잡고 역으로 반격당해서 납치당한 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러시안 룰렛 게임을 강제로 제한받는다. 여기서 딱지남은 게임 설명 단계에서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스스로
자신의 관자놀이에다 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겁에 질리도록 만든다. 딱지 남은 총알 하나로 러시안 룰렛 게임 진행을 시작하며 정례와 우석을 상대로 진 쪽에게 정말로 리볼버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죽음의 공포를 선사한다. 하지만 라운드 패배자가 살 확률이 너무 높아 시시해지자 탄창 6칸 중 5칸의 총알을 채운 카카스 룰렛으로 규칙을 변경하여 죽을 확률을 극도로 높이면서 위기를 고조시킨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겁에 질린 우석의 실수로 정례에게 필승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스스로 부활을 위해 고의로 시간 내에 하나를 빼지 않고 규칙 위반으로 사망한다. 여기서 우석은 긴장한 나머지 둘 다 주먹을 내고 정례는 하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위와 볼을 낸다. 볼을 내면 자신이 살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결혼식 주례까지 준 가장 아끼는 부하가 죽는 상황에서 갈등을 하다가 게임을 포기한 것이다. 동생 같은 부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 싶다는 본능이 엉킨 복잡한 심경이 벌벌 떨고 있는 정례의 손에 그대로 드러나고 우석은 정례에게 왜 그랬냐면서 재갈을 입에 문 채 안타까운 울음소리를 내다가 정례의 마지막 최후를 목격한다. 그리고 딱지 남은 정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있는 우석을 협박하여 기훈의 은신처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간다. 한편 차량 단속을 하며 기훈을 마주친 준호는 차량 조회를 하고 해당 차량이 사채업자 법인 명의로 렌트되었다는 것을 확인 후 사채업자 조직의 본거지로 잠입해 서류를 찾아낸다. 한편 기훈은 자신의 은신처인 핑크 모델로 돌아오니 마침 딱지남이 미리 찾아온 상태였고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탄창을 돌리지 않는 오리지널 러시안 룰렛을 한다. 당첨 확률이 2분의 1이 된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기훈에게 딱지남은 그걸로 자신을 쏘고 명함을 가져가면 되지만 그 대신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쓰레기다라며 말을 놓으면서까지 조소하는 태도로 조롱을 보낸다. 그러나 기훈의 차례에서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격발되지 않아서 살아남아 버렸고 이제 확실한 당첨만이 남은 상태에서 기훈이가 딱지남에게 리볼버를 직접 넘겨준다. 딱지남은 기훈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머뭇거리자 너도 이걸로 나를 죽이면 된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짖는 꼴이나 흔드는 개새끼일 뿐이다 라고 일침을 넣고 이 말을 들은 딱지남은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뒤 미소를 짓고 스스로 리볼버의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한다. 2.2 2회 마이너스 할로윈 파티. 한편 준호는 기훈을 찾으러 기훈의 명의로 된 모텔로 찾아간다. 준호는 410호에 들어가 방 안에 딱지남 시체를 보고 경찰임을 밝힌 후 기훈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려 하지만 때마침 결박에서 풀려난 우석이 소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모면한다. 딱지남의 주머니엔 10월 31일 자정이라고 적힌 예의 그 황금색 카드가 발견된다. 우석은 딱지남의 시신을 보며 이 사람이 형을 죽였다고 말하며 오열한다. 야심한 밤 손전등이 차량 내부를 비춘다. 컵라면과 소주병, 약병들이 나뒹굴고 북한 군인 부부가 딸을 안고 있는 사진과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강노을을 비추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노을이 깨어난다. 노을을 깨운 사람은 놀이공원의 경비로 노을은 이곳에서 인형탈 알바를 하던 중이었다. 경비는 아무리 그래도 주차장에서 자면 안 된다며 한 번만 더 여기서 자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경고한다. 기훈은 준호를 진행요원 중 하나로 의심하고 바로 믿지 못하지만 준호가 이전 게임에서 자신이 3일차 속가내기 후에 기훈에게 질문을 했던 관리자라고 밝히고 형을 찾기 위해 위장 잠입했던 경찰이라는 사연과 함께 3년 전 섬에 잠입해서 본 정보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에 함께하기로 하며 우석 역시 준호를 경찰이라며 못 믿어하면서도 정례의 복수를 위해 작전에 함께하기로 한다. 모텔의 다른 방으로 가자 상금이 현금으로 가득히 쌓여 있었고 기훈은 이를 보여주며 참가자 한 명 한 명의 목숨값이라고 말하며 이어서 암시장에서 구매한 각종 무기와 사격장을 보여준다. 우석은 자신이 병정들과 맞설 용병들을 잘 안다며 각종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을 소개하고 기훈은 그들을 고용한다. 이후 장면은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로 바뀌고 빨간 모자를 쓴 병색이 완연한 어린아이가 캐릭터. 인형들이 사탕을 나눠주는 모습을 구경한다. 하지만 사탕을 나눠주던 돼지 인형이 아이를 그냥 지나쳐버리자 시무룩해 하지만 뒤에서 토끼 인형이 아이에게 사탕을 준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직원 휴게소에서는 인형탈 직원들이 땀범벅이 되어 덥다고 투덜거리는데 그 중에 토끼 탈을 쓴 사람은 이전에 주차장에서 자던 노을이었다. 그런데 대기실로 빨간 모자 아이가 들어오자 직원들이 다급하게 인형탈을 다시 쓰며 아이를 반겨준다. 아이는 토끼와 자기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선물하는데 하필 그때 아까 아이를 건너뛰고 사탕을 준 직원이 탈을 벗고 덥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밖에서 아이의 아빠인 경석이 뛰어와 딸 나연이를 데려간다. 다시 긴장이 풀리자 직원들은 탈을 벗고 한숨을 내쉬다가 덥다고 욕을 했던 직원은 경석이 밖에서 손님들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이고 딸은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새벽에 가정사를 알고 있던 기훈은 새벽과 인연이 있던 탈북 브로커를 만나 새벽에 어머니 소식을 듣는다.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결핵에 걸려 건강이 많이 상해 있다는 말을 들은 기훈은 돈을 더 드릴 테니 꼭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브로커는 돈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며 자신 역시 새벽에게 빚이 있으니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기훈은 감사를 표하며 상호의 어머니와 새벽의 동생이 지내고 있는 생선가게의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이쪽으로 연락해달라는 말을 하고 떠난다. 기훈이 계단을 통해 나가는데 마침 탈북 브로커를 만나러 올라가던 노을과 스쳐 지나가간다. 노을 역시 브로커에게 북에 남은 딸아이를 수소문하지만 브로커는 아이가 너무 어린데다가 연락되는 가족도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며 노을이 돈을 더 주겠으니 한 번만 더 찾아달라고 하자 돈으로 될 거면 내가 진작에 더 달라고 했지. 노을 씨도 알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나도 애 키우는 사람이야. 마음이 짠해서 더 열심히 했다니까. 라며 노을에게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만 잊으라고 말하고는 돌려보낸다. 그날 밤 좌절한 노을은 여전히 자신의 차량에서 술을 마시며 딸의 사진을 보고는 눈물을 짓는데 누군가 손전등으로 그녀의 차량 안을 비춘다. 경비가 쫓아내려온 줄 알고 노을은 차를 빼겠다고 말하지만 찾아온 사람은 진행 요원이었고 그녀에게 명함을 건넨다. 준호는 형수의 기일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형수의 납골당을 방문한다. 어머니는 혹시 형인 인호가 왔다 갔는지 살펴보라고 하지만 역시 형의 흔적은 없었고 그날 저녁 식사 중 준호의 어머니는 새엄마인 자신 때문에 형이 연을 끊으려 하는 것이라며 슬퍼한다. 그러면서 인호가 콩팥을 떼어 준호를 살려준 이야기를 하며 미안해하며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형수를 도와줬어야 했다며 후회하자 준호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역정을 낸다. 노을은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놀이공원을 나가다가 경석의 딸 나연이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경석이 급하게 달려와 딸과 함께 병원에 가면서 딸의 모자를 떨어뜨리고 노을은 모자를 주어 그날 저녁 나연이 입원한 병실을 찾는다. 병실에서 경석과 의사가 나오며 대화를 하는데 새로 개발한 치료제가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경석은 어떻게는 돈은 마련해보겠다고 하며 노을은 이를 들으며 병실에 홀로 들어가 나연의 손을 만져보고는 모자를 두고 떠난다. 기훈은 자신의 은신처로 야매의사를 불러 어금니 하나를 뽑은 뒤 그 자리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약속 장소인 클럽으로 찾아간다. 클럽 안으로는 기훈과 우석이 들어가기로 하고 준호는 근처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준호의 시야에 요원 2명이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준호가 급히 무전을 보내며 자신도 클럽으로 급히 향했지만 요원 1명은 기훈을 오징어 게임장으로 가는 리무진으로 유도하고 다른 1명은 함께 온 우석을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다. 설상가상으로 준호는 클럽 가드에게 가로막히고 경찰임을 밝히며 들어가려 하지만 하필 그날은 할로윈데이라 경찰 코스프레한 이용객으로 오인당의 줄을 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느라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 결국 기훈은 요원을 통해 홀로 리무진에 올라타고 리무진 속 스피커를 통해 프론트맨의 목소리와 대화한다. 기훈은 이 게임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지만 프론트맨은 영웅놀이 하는 거냐며 일갈한다. 이후 우석 일당이 승합차 2대로 리무진을 막아서려 하나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가 승합차의 타이어를 모두 터뜨렸고 뒤늦게 준호가 자가용으로 뒤쫓아가려 하나 하부에 설치돼 있던 폭발물이 터지며 바퀴가 통째로 빠지는 바람에 3대 모두 추격이 불가능해졌다.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받은 기훈이 차를 세우라며 앞좌석 격벽으로 총을 쏘지만 방탄 유리로 제작되어 깨지지 않았고 프론트맨은 고작 총 한 자루로 무모하게 적진에 뛰어든 기훈을 비웃는다. 탈출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기훈은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프론트맨이 이를 수락하며 차내의 수면가스가 살포되고 기훈은 버티다가 쓰러진다. 그리고 리무진의 1열 파티션이 열리며 프론트맨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정신을 잃은 기훈을 바라보며 게임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명함에 적힌 약속 장소로 간 노을은 익숙한 듯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로 들어가는데 그녀는 게임 참가자가 아닌 진행 요원이었다. 노을은 11번 방에 들어가 병정 옷으로 갈아입으며 2화가 끝이 난다. 2.3 3의 마이너스. 그렇게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기훈. 번호는 최초 참가 때와 동일한 456번. 여기서 390번 참가자로 들어온 오랜 친구인 박정배를 만나게 된다. 첫 참가 때 상우처럼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그때처럼 운영진이 333번 이명기를 시작으로 196번 강민아, 120번 조현주, 230번 타노스 등 다른 참가자들의 상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심지어 첫 참가 때와 달리 100억의 변제를 진 참가자도 들어왔으며 모자가 서로 참가한지도 모른 채 만난 경우도 있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1.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2.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3.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첫 참가 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번 게임에서는 게임이 끝난 이후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를 통해 게임이 중단될 경우 남은 생존자끼리 누적 상금을 나눠 가지게 변경되었다. 그렇게 참가자 456명 모두 게임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첫 번째 게임에 돌입. 참가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한 뒤 과거처럼 사진을 찍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운동장으로 이동한다. 이후 임플란트 부분을 확인해봤지만 어째서인지 GPS 칩이 빠져 있었는데 159이 때문에 초반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깨닫고 4년 전 우산 달고나를 뽑았을 때처럼 됐다라고 독백한다.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기 전 게임을 해본 기훈이 이 게임에서 걸리면 죽는다고 고지를 하고 기훈이 얼음땡으로 얘기하며 최대한 탈락자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모르기에 기훈을 신뢰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는데 196번인 미나의 목에 벌이 내려 앉은 바람에 미나가 놀래서 반응하자 총알이 그대로 미나의 이마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미나를 본 283번 은주가 놀래서 고성을 치자 그대로 은주도 가슴에 총알을 맞고 그 길로 놀란 주위 참가자들이 전부 도망치다가 총에 맞는 듯 대학살극이 벌어진다. 그나마 기훈이 최대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친 덕분에 그걸 듣고 생존한 참가자가 많았다. 게임이 중후반을 향해 가는 와중에 기훈은 다시 한번 소리를 치며 시간 안에 안 가면 죽는다며 덩치가 작은 사람들은 최대한 뒤로 숨으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한 줄 서기로 가는 와중에 타노스가 앞쪽 참가자 3명을 밀었고 그대로 3명이 사살당하고 그렇게 한두 명씩 계속 사살당하다가 시간이 임박하자 기훈이 빨리 뛰어들어오라고 한다. 기훈의 오더와 함께 참가자들이 뛰어들어오면서 생존자와 사망자로 나눠지는 가운데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총을 맞은 444번 남두가 총을 맞고도 생존한 걸 기훈이 발견했고 기훈과 현주가 달려나가 남두를 부축해서 시간이 끝나기 직전 선을 넘어 생존했다. 하지만 남두는 이미 탈락자이기에 결국 저격수로 게임에 참가한 노을에게 머리를 맞고 사망한다. 그런데 다른 저격수가 갑자기 노을에게 왜 쐈는지 물어보는데 노을은 탈락자라서 쐈다고만 언급한다. 공교롭게도 안내방송 또한 444번 탈락이라는 말을 2번 하며 그를 확인 사살시켰다. 그렇게 첫 번째 게임 결과 91명이 탈락하여 총 365명이 생존했으며 기훈의 첫 참가 때보다 무려 164명이나 더 생존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본 참가자들은 제발 살려달라며 비는 사이 기훈이 앞장서 투표를 하자고 하면서 투표가 시작된다. 하지만 누적 상금이 탈락자의 인원수만큼 91억 원이라는 얘기를 듣자 많은 참가자들이 반발하여 게임 진행으로 향하는 참가자가 많아진다. 기훈은 그냥 게임이 아니고 내가 우승도 해봤다며 제발 믿으라고 하나 정대를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이 선동하냐며 반발하면서 참가자들끼리 말싸움이 붙어 결국 진행 요원이 총구를 들이밀게 된다. 결국 마지막 한 명을 남기고 18만 2182로 동률이 되는데 마지막 1번 참가자가 O를 누르면서 게임 진행이 확정되었다. O를 누른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사이 1번 참가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501이라는 가명으로 게임에 잠입한 프론트맨 황인호였다. 망연자실한 기훈을 향해 미소를 짓는 인호를 비추며 3화가 끝난다.